미국 금융 전문가들은 그렇게 중국이 전면 개방할 경우 중국 주식이 20%는 상승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해 11월 이후 중국 주식은 한 40% 정도 올랐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훨씬 많이 오른 행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사실 중국 관련 주식이 지난해 말서부터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중국이 리오프닝, 즉 코로나 봉쇄 정책을 해제하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발표했을 적에 미국 금융 전문가들은 그렇게 중국이 전면 개방할 경우 중국 주식이 20%는 상승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여행주와 소비주가 많이 오를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해 11월 이후 중국 주식은 한 40% 정도 올랐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훨씬 많이 오른 형국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올해 중국 주식이 한 15% 정도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미 1월 달이 끝나기 전에 중국 주식은 10% 이상 올랐습니다. 즉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중국 주식이 선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홍콩 주식시장 그래프인데 투자자분들이 보셔야 될 게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전고점을 돌파할지 아니면 전고점에서 되돌림을 당할지 이거를 좀 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홍콩 주식뿐만 아니라 이 그래프는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또한 홍콩 지수 못지않게 같은 궤적을 보이면서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번 3월 달 중국의 전인대가 개최될 텐데 전인대에서 발표할 거시정책의 그 목표나 제시안이 어떤 것들이 나올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이번 중국 전인대에서는 중국의 성장 목표를 5.5% 이상인 5.8%까지 제시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정부가 이렇게 제시한 목표는 지난 한 30년간에 한 서너 번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그 목표치 이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전인대에서 발표하는 올해 중국 성장 목표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월스트리트에서는 중국의 우호적인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 다각화 측면에서는 우리가 가능한 감정을 싣지 말고 이러한 데이터나 통계를 기반으로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사실 코트라야에서 32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그 중국에 관한 감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특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서는 투자를 다변화하고 다각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중국 시장을 객관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국은 금융시장만큼은 꾸준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금융시장 개방 조치 중에 하나인 파생상품을 드디어 개방을 했습니다. 사실은 파생상품 개방은 그렇게 쉽지 않은 영역이었는데 41개 지수와 품목에 대한 거를 오픈했어요. 그래서 사모펀드라거나 지수 선물 옵션, 상품 선물 옵션 같은 것들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풀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 주식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거래는 제한을 뒀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왜 제한을 뒀냐면 예전에 일본이 미국 유대인들한테 이 지수 선물과 옵션 거래로 호되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서 미국이 일본 지수에 대한 파생상품을 개발을 해서 일본 내에서는 지수가 상승하는 롱에 베팅하는 파생상품을 많이 팔고 런던과 뉴욕에서는 지수가 폭락하는 숏에 베팅하는 상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거의 한 방에 거덜나면서 그 후 오랜 기간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자, 이걸 마무리하면서 애독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생각해 볼 거리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금값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자료도 조사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특히 보이는 현상은 현재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계속 줄여가고 대신 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중앙은행은 사실은 가장 큰 손이에요. 미국 국채를 관해서는. 그런데 그런 큰 손이 국채를 줄이고 그 자리에 금을 모으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금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대세 상승기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문제는 미국 정부는 금의 이러한 급격한 가격 상승을 원치 않습니다. 즉, 금 가격이 오른다는 건 한마디로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사실은 2009년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 외환보유고에 더 이상 미국 국채를 담지 않고 자기들은 금을 담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적에 미국 정부가 금 시장에 개입을 해서 2,000불 가까이 올라갔던 금 가격을 심하게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2020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를 넘었었을 적에 시장에 개입을 해서 8번 이상 금 선물 증거금을 올리고 레버리지를 축소하면서 금 가격을 심하게 억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셔야 될 거는 과연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서 금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할 건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거의 사례를 봤을 적에 미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어떤 신호로 포착해야 될 건지 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브릭스 국가들, 특히 중국, 인도,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4대 금관리 정책이라고 해서 중국이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생산한 금을 인민은행의 자회사인 금거래소를 통해서만 팔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 정부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금의 흐름을 관리 감독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은 원칙적으로 금 수출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국에 일단 들어온 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 상하이 금 선물 시장의 가격을 미국 금 선물 시장의 가격보다 약간 높게 형성시킵니다. 그래서 자국에 있는 국민들이 금을 유출해서 해외에서 팔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파는 것보다 가격을 덜 받기 때문에 하여튼 원천적으로 시장도 이런 식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금값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리는 인민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올해까지만 시행기간을 두고 내년서부터는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가 골드만삭스가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됐을 때 중국 내에서 과연 위안화를, 즉 위안화 현금을 어느 정도 대체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 전망치입니다. 골드만삭스 전망에 의하면 2029년 정도 되면은 디지털 화폐가 위안화 지폐를 15% 정도 대체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 다른 변화들이 예상됩니다. 그건 뭐냐면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에 대한 외환보유고 제재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제재로 인해서 브릭스 국가들이 오히려 브릭스 국가 내에서만이라도 이제는 달러를 쓰지 말고 브릭스 통화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무역을 할 적에는 그 통화를 쓰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통화를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과도기 기간에는 중국의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쓰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브릭스 내에서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많이 쓰일 거로 보이고, 특히 최근 시진핑이 중동을 방문해서 앞으로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는 가능하면 위안화로 거래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한 부분도 있고, 또 중국의 이 디지털 화폐는 인터넷 환경이 없는 곳에서도 부딪히기 기능으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화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에는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전파될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요소는 이 중국의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가 본격화될 경우에는 과연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상정을 해보시고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면은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소상히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